보통도 이제 파워트레인이 좋으면 차가 잘 팔릴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차가 좋은데 왜 어떤 특정 차는 안 팔리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차라는 게 그렇죠. 차라는 거는 이제 국내적인 여건과 소비자 성향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인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을 최근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그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차가 일단은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는 충동은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차를 타고 싶지, 좀 질이 떨어지는 차를 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를 다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는 눈높이에서 맞게끔 차를 선택하다고 보니까 제일 대중적인 차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가 이제 그 현대차를 꼭 제가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은 이제 아반떼 같은 급이겠죠. 그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아반떼급이 이제 기본적인 장치가 돼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차에서는 이제 서스펜션이나 모든 기능들을 갖다 때려 박죠. 때려 박기 때문에 부품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만 넣어주고 차가 굴러가면 큰 지장이 없고, 주행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만 돼주고, 편의사항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주행이 있어서 차가 잔고장도 없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가격이죠. 이런 가격이 마저 떨어졌던 게 사실은 아반떼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아반떼급이 절대 그 서민들이 타기에 적절한 가격이 이렇게 싼 차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90년대로 자꾸 거론하기는 뭐한데, 그 당시에는 한 1000만 원 안쪽입니다. 몇백만 원을 주면은 소형차부터 시작해서 경차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싸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경차를 사기에는 좀 안전적인 측면이 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넘어가기 애매한 그 중간 입장의 차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기동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 기아차를 소형차 부분에서는 프라이드가 많이 팔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동력이면서, 그렇다고 차가 크게 손색이 있었던 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차가 특별하게 소형차이기 때문에 연비가 특별하게 좋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기에 부담이 없었던 차량이죠. 세금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습니다. 차가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닝차 같은 경우는 시승을 해봐도 그렇고 경차들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거의 고급차에 준하는 옵션들을 때려박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차량 가격이 1000만 원 밑으로는 볼 수가 없죠. 아주 경차라도 그 1000만 원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소형차 부분은 2000만 원이 넘는 가격, 그러니까 3000만 원에 준한 가격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차량 견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정도를 가졌을 때 이제 중형차로 넘어가는 눈높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르노나 쉐보레 같은 차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봤을 때는 쉐보레 차 같은 경우가 국내에 포진하고 있는 현대차보다도 오히려 더 싸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그쪽의 차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삼성차가 아니죠. 지금은 르노차가 잘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대한 패턴, 한국 사람들의 성향을 전혀 모르는 거죠. 차를 디자인적인 측면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라도 자주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는 없고 계속 같은 엔진에 같은 디자인으로 이제 우장창 보통 4년 정도로 울거먹죠. 차의 성능이나 이런 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비자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차를 선택의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차가 뭐 4-5가지 종류인데 종류가 많아야 일단 소비자는 그 중에 고를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를 수 있는 고민의 여지가 전혀 없는 차가 르노 차죠. XM3는 이제 파워트레인 자체가 이제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한 거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변수를 두고서 이제 차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목표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이제 XM3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거지만 약간 눈을 돌렸다라면 아마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선택의 폭이 XM3를 벗어난 나머지 차종들은 이제 거의 패밀리 형태의 차량이거나 중대형 차량으로 확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르노차에서는 선택할 게 없죠. 현대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차나 기아차는 다양한 차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파워트레인을 떠나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눈높이가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엔진이 어떻고 이런 거를 잘 안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차가 뭐 가다가 퍼졌더래, 뭐 그 차는 뭐 엔진이 나쁘더래, 이런 얘기들을 통상 일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경험치에 대한 거를 쌓아서 그 차가 괜찮더라는 거를 평가하기가 좀 힘들죠. 특히 처음 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참고해서 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선택의 폭이 제일 넓은 차가 현대하고 기아차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고차 시장을 가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에서도 선택의 폭이 제일 편안한 차가 이제 현대나 기아차인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던져서 남산에 올라가서 돌 던지면은 김씨 아니면은 박씨, 이씨가 돌을 맞을 확률이 높듯이 그 시장 점유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넓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차가 좋은지 여부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타니까 또 타게 되는 성향으로 이제 끌려가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몇 유저층들이 이제 차를 국산차 외에 다른 차들을 탐색을 해서 자기 특성에 맞게끔 특화돼서 이제 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폭이나 여러 가지 측면, 근데 국내 여건, 우리나라의 특성은 이제 산이 많고 그 사계절이 뚜렷하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차가 일반인들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레저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시대로도 또 많이 변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동력입니다. 차가 어느 특정 지역을 들어갔다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의 차량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운전하기 편한 차. 차를 처음 샀는데 운전이 너무 까다롭고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코너를 돌 때나 이제 주차를 할 때 차가 뭐 너무 크거나 한 부분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큰 차를 선호하는 성향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일단 크게 사고 보자는 거죠. 근데 이런 성향도 많이 바뀝니다. 97년도에는 이제 경제 위기의 당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큰 차들을 버리고 작은 차로 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마티즈나 뭐 이런 차량들이 판매고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중대형 차를 타고 다니다가 마티즈를 산 경우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대적인 상황이 또 차의 선택의 상황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자동차 회사들이 딱 예측하기가 힘든 거죠. 예측하기가 힘든데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 팔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뭐냐면 다양한 층의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맞닥뜨려질 차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딱 빚어질 때 그 차의 선택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도 처음에는 이제 경차를 판매하고서 판매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우가 또 어려워지고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가고 완전히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마티즈라는 차가 중간에 있었죠. 그 넘어가기 이전에 그 차가 한참 후에나 이제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IMF 때 이제 그런 경차들이 한동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물론 다른 차에 비해서 뭐 아주 월등한 건 아니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즈가 경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팔렸었던 차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 현대도 이제 그거에 뒤질세라 아토지나 뭐 현대차에서도 경차들이 나왔었죠. 경차들이 나왔는데 그 차만큼의 판매고를 올리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대우차가 이제 외국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대우에서 나온 경차들이 계속 판매를 이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시장의 판도와는 또 다르게 기업의 판도가 바뀌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소비자는 이제 갈팡질 당하는 거죠. 대우가 법정 관리에 들어서 이제 산산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아도 못 사게 되고 조금 10% 부족하지만 그 차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사회적인 여건에서 분명히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흐름이라고 그러죠.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과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감히 말해보고 싶습니다.